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증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전통적인 규범을 넘어서며 종종 매혹적이고 때로는 놀라운 생활 방식을 포함합니다. 엘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부터 강아지로 사는 것까지 오늘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이식하는 20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루이스 파드로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청년으로 실제 엘프가 되기 위해 변신을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귀, 얼굴, 눈 색깔을 바꾸기 위해 32번의 수술을 포함했으며 그 수술에는 75,000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엘프의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매일 체육관에서 3시간을 보내며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스는 이후 20kg이 증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90kg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엘프 페르소나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앞으로 판타지 캐릭터 모습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그가 엘프가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와 공상과학 소설의 팬이었던 그는 책에서 읽거나 영화에서 본 신화 속의 생물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 카저 제임스는 영국 셀퍼드 출신의 37세 비즈니스 매니저로 인간 강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느낀 적이 없으며 항상 어울리지 않는 개처럼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제임스는 맞춤 제작한 고무 의상, 마스크, 개 목걸이, 하네스를 착용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즐깁니다. 개밥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동료 강아지에게 짖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강아지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그것이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아마도 6살 때부터 이미 상당히 강아지 같았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으며 2개의 맞춤형 고무 슈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강아지가 되는 데서 오는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한 일본 남성도 개로 변신하기 위해 14,000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험을 감행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개라고 믿었습니다. 남자에 따르면 그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강아지 식단을 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18. 스카이의 표범 사나이라고도 알려진 톰 레퍼드는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세계에서 명성을 얻은 영국의 전직 군인입니다. 톰은 16세에 영국 해군에 입대했으며 나중에 낙하산 연대와 SAS에서 복무했습니다. 28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으며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죠. 1980년대 초반 그는 표범 모양의 문신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문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신을 한 남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의 외딴 석조 오두막에서 20년 이상 혼자 살았는데 전기나 수돗물도 없습니다. 그는 고독한 삶을 즐겼지만 결국 브루드포드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톰이 자신의 몸을 문신으로 가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표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표범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17. 어렸을 때 실제 인어가 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독일 작센 출신의 41세 엄마 하이드룬 바르트는 자신이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는 인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인어공주의 아리엘 캐릭터에 푹 빠져 있으며 여가 시간에는 호수에서 수영하고 맞춤 제작한 아리엘 의상을 입고 해변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녀는 안전상의 이유로 공공수영장에서 꼬리를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꿈이자 인어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넓은 수영장이 있는 해변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이중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녀는 대중을 대상으로 인어 공연을 하고 주문 제작 꼬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디즈니 캐릭터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6. 마타요시 미츠오는 일본의 예술가이자 정치활동가로 1990년대에 일본의 총리가 되려는 시도와 괴팍한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마타요시는 발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독특한 예술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양한 미술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그의 작품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타요시는 예술 외에도 정치활동가로서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여해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예수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타요시 예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 별명이 사랑과 평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영적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타요시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주의적 정신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죠. 또한 자신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믿으며 자신을 현대의 예언자로 여깁니다. 15. 나이아 오카미는 자신을 늑대로 인식하는 미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정체화하는 개인의 하위 문화인 아더킨 커뮤니티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이아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늑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된 느낌은 서너 살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정체성, 영혼 또는 전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개인으로 구성된 아더킨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아더킨은 다양한 동물 또는 신화 속 생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는 늑대를 닮기 위해 문신을 한 얼굴 디자인, 치아 임플란트, 이마에 실리콘 주사 등 다양한 신체 변형을 거쳤습니다. 그녀의 웹사이트에는 그녀의 영성과 신념에 전념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에 늑대 정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영혼이며 자연과 영적 세계에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썼습니다. 14. 앤서니 루프레도는 최근 자신의 몸을 검은 외계인처럼 변형시켜 명성을 얻은 프랑스 예술가입니다. 그는 더 어두운 색조를 얻기 위해 피부와 신체의 다른 부분에 문신을 새겨 이를 달성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앤서니는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위해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변화 이후 식당 및 공공장소에 대한 입장을 거부한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변신은 대중으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었으며 일부는 그의 창의성과 자기 표현에 박수를 보내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선택이 극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옹호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한 자신이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좁은 허리와 금발머리를 포함하여 바비 인형과 눈에 띄게 닮은 외모로 유명해진 우크라이나 모델입니다. 그녀는 2012년 그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빠르게 인간 바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여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가 인형 같은 외모를 얻기 위해 몇 가지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10대 시절 이후로 외모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후자의 보고서에서 여성은 자신의 외모가 유전, 건강한 생활 방식, 화장 기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12. 리자드맨으로도 잘 알려진 에릭 스프라그는 파충류 외모로 명성을 얻은 미국의 사이드쇼 아티스트이자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는 갈라진 혀, 머리에 이식된 뿔, 몸 전체에 녹색 문신이 새겨진 비늘을 가지고 있어 도마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20대 초반부터 타투와 피어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리자드맨으로 공연해왔으며 수많은 사이드쇼와 괴물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 코미디, 글쓰기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도 도전했습니다. 에릭은 올버니 대학교에서 철학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동시에 연기자와 엔터테이너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주제에 대한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그가 왜 도마뱀이라고 밝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에릭은 또한 검 삼키기, 불호흡, 인간 핀쿠션 연기를 포함한 수많은 쇼 연기를 수행했습니다. 11. 허버트 차베스는 필리핀 출신으로 어렸을 때 처음으로 슈퍼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슈퍼맨 만화책과 상품을 수집했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슈퍼맨의 영웅을 모방하기로 꿈꿨습니다. 1995년 13살의 나이에 그는 슈퍼맨 복장을 하고 지역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역 행사에서 슈퍼맨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1998년 그는 변화의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행한 시술 중에는 턱 확대술, 허벅지 임플란트, 종아리 임플란트, 턱 교정, 심지어 눈을 확대하는 눈 수술 등이 있습니다. 그는 헨리 카빌이 묘사한 슈퍼히어로와 비슷한 근육질의 슈퍼맨 이미지를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외과 의사들은 위험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고 다른 의사들은 결국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술과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10. 노르웨이 고양이로 알려진 나노는 2016년 인간의 몸에 갇힌 고양이라고 주장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와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는 항상 인간보다 고양이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고양이 행동을 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로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항상 고양이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양이와 닮았다고 주장하며 똑바로 서는 것보다 네 발로 걷는 것을 선호합니다. 고양이처럼 귀를 긁는 것을 좋아하고 기쁠 때 그르렁거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사에 따르면 나노는 가능한 한 고양이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양이 사료를 먹는 등 고양이를 흉내내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고 심지어 담요가 있는 판지 상자에서 잠을 잡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고양이와 의사소통을 하고 물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고양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9. 퓨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퓨리는 말하기, 두 발로 걷기, 옷 입기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가진 동물 캐릭터에 매료된 사람들의 하위 문화입니다. 토니 바렛은 가장 친절하고 전설적인 퓨리스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는 개인이 의인화된 동물 페르소나를 만들고 채택하는 털복숭이 커뮤니티의 오랜 회원이었습니다. 토니는 개였고 골든 리트리버를 특히 좋아하여 종종 자신의 작품에 골든 리트리버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뜻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그는 또한 퓨리 커뮤니티 내에서 정신건강 인식을 위한 저명한 옹호자였습니다. 토니는 자신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2019년 3월 그는 ALS 진단으로 인한 수술 합병증으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퓨리 커뮤니티에서 압도적인 슬픔을 겪었고 많은 친구와 팬들이 애도를 표했으며 그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8. 스테퍼니 볼시트는 2015년에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떠나 6살 소녀로 살았던 이야기를 공유한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스테퍼니는 결혼하여 7자녀를 두었으며 그 전에는 폴이라는 남자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녀로 정체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른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생을 게임으로 만드는 방법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7. 뱀파이어 여성 또는 제규어 여성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 호세 크리스테리나는 멕시코 변호사, 사업가 및 타투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문신, 피어싱, 부역물로 특정 지어지는 눈에 띄는 외모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뱀파이어나 제규어의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뿔, 송곳니, 갈라진 혀를 포함하여 신체를 변형하기까지 했죠. 그녀는 신체의 96% 이상의 문신을 했고 수많은 피어싱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외모 외에도 마리아는 헤비메탈 음악과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녀의 첫 번째 문신은 스웨덴 메탈 밴드의 로고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가 다시 힘을 얻고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6. 이전에 바비를 만난 적이 있지만 켄으로 변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스틴은 켄 인형을 닮은 변신으로 유명해진 미국 사업가이자 텔레비전 인물입니다. 그는 300회 이상의 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변신에 $50만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굿모닝 아메리카와 닥터스를 포함한 다양한 TV쇼와 출판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4년에 그는 할리우드에 에스테틱 익스트림을 열어 미용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세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는 연기 경력에 관심을 보였으며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대한 저스틴의 관심은 대학 시절 TV쇼에서 신체 변형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시술인 코 수술을 하기 위해 돈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영감은 첫 번째 바비 인형, 그의 어머니가 6살 때 사준 말리부 바비였다고 합니다. 5.
애니메 걸로도 잘 알려진 아나스타샤는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눈에 띄는 외모로 유명한 우크라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인터넷 인물입니다. 그녀는 2010년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닮은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미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컬러 콘택트 렌즈와 밝은 색상의 가발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로의 변신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접한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소명을 찾았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예술의 한 형태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얻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우크라이나 TV쇼에 출연했으며 자신의 온라인 상점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스타일과 외모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변화가 자신감과 정체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4. 지금까지 우리는 고양이, 외계인, 인형으로 식별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에바 리처드 에르난데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에바 티아마트 메두사는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젠더리스 드래곤으로 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영적 여정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에도 그녀는 자신을 파충류라고 생각하며 이는 영성과 공상과학 소설의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에바의 광범위한 신체 변형에는 얼굴 문신, 갈라진 혀, 이마에 뿔 임플란트가 포함됩니다. 미디어의 관심과 개성에 대한 옹호에도 불구하고 에바는 가족, 특히 아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변화를 시작한 이후 7년 동안 아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비니오는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모델로 성별이 없는 외계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성형수술에 $50,000 이상을 썼습니다. 비니는 1991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니는 자신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외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17세에 메이크업과 신체 변형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활동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몸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니는 외계인과 같은 외모를 만들기 위해 2번의 코 수술과 검은색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여 110가지 이상의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06,000의 추가 비용이 드는 변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는 낭만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 시작한 개인적인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비니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실현된 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2. 크리스티나 레이는 만화 캐릭터 제시카 래빗을 닮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해진 러시아 출신의 젊은 여성입니다. 2011년 크리스티나는 캐릭터를 닮기 위해 입술을 평소보다 크게 만드는데 $5,000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시카 래빗처럼 보이려는 그녀의 노력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술을 가진 여성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크리스티나의 집착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부정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환상적이라고 느꼈고 완벽한 모습을 찾기 위한 탐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입술을 가진 타이틀은 현재 20번 이상의 입술 주사를 받은 불가리아 여성 안드레아 이바노바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1. 스토킹 캣으로도 알려진 테니스 에버너는 호랑이를 닮기 위해 광범위한 신체 변형을 거친 미국 남성입니다. 그는 1958년 8월 27일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태어나 서턴스페이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해군에 입대했지만 1981년 해군 복무를 그만두고 샌디에이고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1980년대 초 데니스는 호랑이를 닮은 얼굴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14번의 수술을 받았고 근육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계 꼬리도 달았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는 동물을 닮기 위한 가장 영구적인 변형으로 세계 기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데니스는 전 세계의 이벤트와 수많은 TV쇼에 정기적으로 출연했습니다. 호랑이를 닮은 것은 그의 외모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실제 호랑이처럼 나무에 오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호랑이를 선택한 것일까요? 글쎄요, 데니스는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호랑이의 길을 따르라고 말한 원주민 지도자와 대화한 후 그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